안녕하십니까, 에듀피디 김동재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제1편 소방관계법령, 지난 시간에 소방기본법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 소방시설법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기본법보다는요, 시설법 내용이 조금 더 많고 문제도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용어의 정의.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를 약칭으로 해서 우리가 소방시설법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용어의 정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 나와요? 소방시설 나오죠. 소방시설. 소방시설에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소화설비, 두 번째가 경보설비, 세 번째가 피난구조설비, 네 번째가 소화용수설비, 다섯 번째가 소화활동설비라고 해서 우리 소경피용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에는 5가지가 있다. 정확하게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서 누구를 영어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소방시설에는 첫 번째 소화설비로서 어떤 거예요? 불을 끄는 설비고요. 경보설비는 경보를 울려서 사람들을 피난시키거나 초기 소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알려주는 그런 경보설비가 있고요. 세 번째, 사람들이 피난하거나 피난하기 위한 그 피난 설비들, 또 유도등 같은 것들 여기 해당되겠죠. 왕관기 같은 것들. 자, 소화용수 설비는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도착해서 물을 다 쏘고 나면은 다시 소방차에 물을 채우기 위한 그런 설비들 소화용수 설비라고 하고요. 소화활동 설비는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본격적으로 화재 진화를 시작할 때 그때 필요한 설비들, 소화활동 설비 이렇게 5가지로 나뉜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소방시설 등이라고 나옵니다. 자, 소방시설과 그 외 다른 것들이 합쳐져서 소방시설 등이라고 하네요. 봤더니만 소방시설과 또 어떤 거래요?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돼 있네요. 요것들은 뭐예요? 방화문, 방화셔터 이런 것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통틀어서 우리가 소방시설 등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요, 특정 소방 대상물 잘 보셔야겠네요. 우리가 소방기본법에서 소방 대상물 배웠어요. 그쵸? 기억나는 거 뭐 있었습니까? 항해 중인 선박은 제외한다. 정박 중인 선박만 들어간다 라고 했었죠. 그 소방 대상물 이야기할 때 제가 뭐라 그랬나요? 119 소방대가 출동해서 불을 끌 수 있는 애들 대부분 다 소방 대상물이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뭡니까? 특정이란 말이 들어갔네. 이건 뭐냐면요, 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대상물이에요. 자, 어떤 데 가면은, 어떤 건물 가면은 소화기밖에 없는 건물도 있고요. 어떤 데 가면 스프링클러도 있고 옥내 소화조도 있고 이런 건물도 있죠. 자, 그 차이예요. 그 차이입니다.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되는 그런 소방 대상물로서 누구를 영어로 정한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한다. 소방 대상물 중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이 소방안전관리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소방안전관리자가 되시면은 어디예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선임이 되시겠죠. 그렇죠? 이해되셨죠? 왜냐하면은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이 있는 그런 소방 대상물에 분명히 필요할 테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요, 무창층 보시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 반드시 나올 거예요. 반드시 나올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보통 소방에서 불을 끄기 어렵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데가 2군데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하층이에요. 지하층. 자, 지하로 내가 불을 끌어 내려가야 되는데 어때요? 화세가 어디로 올라오냐면 위로 올라오죠. 진입하기가 힘들어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연기가 올라오는 방향과 그 다음에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피난하는 방향이 같아요.